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고대 로마에서 숫자 3은 완전하고 신성한 수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로부터 3을 참 좋아했죠. 그만큼 무엇이든 3에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주로 만세는 만세삼창을 하죠. 내기도 꼭 3번씩 합니다. 삼세판이라고 있죠. 그리고 3이 들어가는 속담도 많습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문다. 3살 버릇 80까지 갔다. 또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주변을 둘러보면 3으로 이루어진 것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죠. 3월 3일입니다. 모든 속설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예로부터 기운이 좋다고 하는 숫자가 겹친 날이잖아요. 오늘만큼은 행운도 따르고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믿어보세요. 3월 3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3월 3일 수요일 화요일이죠.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요리와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 요리에 대한 작은 팁들을 알려주는 코너죠. 우리도 요리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은 요리의 기본적인 것들을 좀 알아보고요. 장보는 법까지 배워왔습니다. 오늘은 육수에 관한 모든 것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들도 요리왕 선명지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화요일이 자꾸만 수요일로 헷갈려가지고. 그러게요. 그래요. 뭐 이렇게 환절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고 이른 황사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떻게 명지 씨는 잘 지냈습니까? 저도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일단 환기를 너무 하루에 한 번씩 꼭 시키는데 황사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찝찝하고 막 좀 먼지 청소를 더 하게 되고 저희 집엔 강아지가 있다 보니 네, 더 신경 쓰게 되고 제가 좀 호흡기가 좋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좀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송화가루가 이제 황사가 끝나면 난리가 날 텐데. 그렇겠죠. 네, 걱정이 많습니다. 보통 이 목을 쓰시는 분들은 이제 3, 4월이 쥐약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서로 조심합시다. 저도 목을 요새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걱정 많이 되시겠어요. 예. 자, 오늘은 육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리에 육수가 좀 필요한 이유 분명히 궁금합니다. 왜일까요? 일단 한국인의 밥상에서 아마 빠지지 않는 게 국, 찌개 등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육수를 내고 안 내고의 차이가 이제 음식이 이렇게 국이나 찌개가 얼마나 깊은 맛이 나는가. 또 왜 찌개가 가끔 나오죠? 이렇게 육수 맛에 따라서 그 맛집이 되기도 하고. 네. 아, 그렇죠. 굉장히 네, 손맛 라고까지도 얘기를 하고, 그게 뭐 비법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요. 네네. 그래서 육수의 세계는 정말 이제 개개인마다 또 다르고, 넓은 것 같아요. 뭘 이용하느냐, 어떤 도구를 이용하느냐, 뭐 굉장히 네. 저는 조금 육수에 욕심이 있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보통 말이죠. 네. 요리를 전혀 모르고 있는 남자. 네. 저 같은 사람들. 네네. 그냥 뭐 이제 물 붓고 국 끓이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네, 저도 굉장히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취를 굉장히 오래 했고요. 그래서 뭐 된장찌개를 끓이면 그냥 물에 된장 풀어서 두부 넣고 뭐 넣고 싶은 거 넣고 끓이고 뭐 이렇게 김치찌개를 끓이면 그냥 물에 김치가 잠기도록 해가지고 그냥 그렇죠. 김치가 손 죽을 때까지 오래오래 끓이고 네, 뭐 넣어봤자 김치국물 뭐 그게 이제 그 뭐 그렇게 육수의 필요를 느끼지는 못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가족이 생기고 하면서 욕심이 나는 거죠. 나는 왜 내가 끓이면 집에서 이렇게 밖에서 쓰는 재료보다 더 좋은 걸 쓸 텐데 왜 밖에서 파는 찌개 맛이 안 날까? 역시 조미료가 문제인가? 네,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육수만 잘 써도 깊은 맛이 난다고 네,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조미료 유명한 거 뭐라 그랬죠? GMS라 그랬나? 뭐지?
MSG 그래. 네, 예, 이런 생방 중에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요새 제가 이제 고유명사, 명사 이런 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여기서도 네. 여실히 드러나는 MSG. 그 맛을 또 생각을 또 안 해볼 수가 없는데 그거보다 더 육수를 내는 게 맛있다, 깊은 맛이 난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군요. 네, 좀 이렇게 천연 조미료라고도 하죠, 육수를.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왜 이렇게 좀 예민한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조미료가 들어갔는지를 금방 알아요. 네. 네, 그게 맛있지만. 이제 조미료 맛이 깔깔하다고 표현을 하다고. 그렇죠. 칼칼하지는 거친 맛이 난다고 해야죠. 부드러운 맛보다는. 입에서 좀 걸리나 봐요. 그렇죠. 거친 맛이 난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개운하지 않고 그게 또 맛있지만 또 그런 게 있나 봐요. 또 천연 조미료나 육수를 이용한 거랑은 확연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맞아요. 그런 그 MSG 물론 굉장히 뭐 나쁘진 않습니다. 뭐 나쁘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뭐 그러나 뭐 그런 맛을 좀 싫어하는 분들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깊은 맛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운한 맛을 위해서는 육수가 필요하다. 네.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육수 혹은 가장 많이 활용되는 육수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한국 사람 제일 많이 쓰는 육수는 집에서 또 편하게 쓰는 육수는 멸치 육수, 멸치, 뭐 다시물, 뭐 이런 거겠죠. 네, 가장 보편적으로 여기저기 뭐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열심히 만들어서 이렇게 막 큰 속 같은 데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2달치를 만들어요. 네, 그러면은 뭐 그 육수만 있어도 뭐 수제비며 뭐 칼국수, 뭐 그냥 이제 국수 장국이라고 하죠. 뭐 국시장국. 네, 그런 거라든지 뭐 일반 국찌개는 뭐 당연히 다 되고요. 네. 뭐 그런 한 그릇 요리가 되게 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기본적인 네. 국물을 낼 수 있는 요리가 다 되는 것이 다시물 혹은 멸치 육수가 될 거군요. 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육수 만드는 법을 차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에피타이저가 많았죠, 여러분? 자, 육수를 만들 때 어떤 재료들이 필요한가요? 이제 크게 저는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육수가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멸치 육수랑 다시물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근데 이제 멸치 육수는 아무래도 이제 국물용 멸치가 필요합니다. 국물용 멸치. 네, 따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요. 우리가 볶아 먹는 멸치는 좀 다르겠죠? 네, 달라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크기가 좀 다르고요. 왜 볶아 먹는 멸치볶음이나 뭐 지리멸치라고도 해서 굉장히 가는 멸치도 있고 약간 중간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네, 2-3cm, 뭐 3-4cm도 있고요. 네, 국물용 멸치는 약간 길고요. 네, 따로 이렇게 써 있어요. 다시멸치용, 뭐 이렇게 국물용 멸치 이렇게 써 있고요. 육수용 멸치용. 네,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멸치를 일단 사셔야 되고요. 네. 네, 멸치를 손질을 해야 돼요. 이게 좀 귀찮은 작업인데 하루 날을 잡으셔가지고 보통 멸치를 이렇게 조금 사게 되진 않죠. 박스로 사게 돼요. 네. 그래서 그 멸치에 이렇게 쓴맛을 내게 되거나 이렇게 비린내를 내게 되거나 하는 그 부분이 이렇게 좋게 말하면 머리, 이게 방송용 용어로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보통 대가리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 동물이나 생선의 머리를 대가리라고 하는 건 표준어예요. 네, 대가리를 뗀다는 게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거리낌 없이 쓰겠습니다. 네, 그렇죠. 대가리 맞습니다. 네. 네, 대가리라고 하고요. 네네. 이렇게 멸치의 대가리와 이렇게 멸치 몸 가운데가 약간 볼록해요, 만져보면. 네네.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서 이렇게 멸치를 반으로 갈라보면 가운데 이렇게 내장이 들어있어요. 똥이라고도 하고. 변.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멸치의 병과 내장, 그리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달랑달랑하는 대가리를 이렇게 다 모두 제거해 주시고요. 그 얇은 몸만 사용합니다. 네, 왜 날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양이 많으니까. 양이 많아서. 네. 그러니까 한 솥을 끓여야 되니까 한 솥을 끓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사실 한 솥에는 한 줌밖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네네. 네. 그래도 너무 조금 넣으면 맛이 안 우러나겠지만 어쨌든 한 줌에서 2줌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멸치를 냉동을 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한꺼번에 몰아서 다 손질을 해놓고요. 네, 그거를
약불에서 오래오래 볶습니다. 그 볶아주는 이유는 멸치에 있는 수분이 있잖아요. 냉동했다가 해동했다가 하면 수분이 생겨요. 네네. 그 수분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제 비린내도 날려보내주고요. 네, 그래서 약불에서 시간이 나시면 뭐 조금만 먹을 만큼은 조금만 볶아도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많은 멸치를 오래오래 볶아서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나중에 꺼냈을 때도 눅눅하지 않아요. 수분을 어느 정도 네. 딱 제거를 하고 냉동을 하기 때문에 눅눅하지 않다 이거죠. 눅눅하지 않고 네. 비린내도 이렇게 덜 나고요. 네네.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좀 귀찮지만 우리가 또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네. 그런 작업을 거칩니다. 그래요.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갑자기. 네. 사실 이제 손질할 때 말이죠. 네. 어느 게 내장이고 변이고 대가리까지는 내가 알겠어요. 네. 어느 부분까지 다듬어 줘야 내장을 확실하게 제거했다고 볼 수 있나요? 시각장애인들이 이거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요. 만져보지 않아서 모르는 게 커요. 왜냐하면 저도 만져보기 전까지는 몰랐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만져보면 멸치가 이렇게 대가리를 떼고 남은 몸이 이렇게 양등분으로 갈라집니다. 네, 길게. 아니면 좀 조각조각 나기도 하는데 네. 그 멸치를 이렇게 그냥 갈라지기 전에 눌러보면 그 멸치의 그 피부 안에 볼록한 게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멸치가 이렇게 좀 문질러서 갈라지면 그 피부 안에 있는 것들을 긁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밖에 그렇게 피부 우리가 써야 되는 거는 되게 약간 뻣뻣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네. 안에 약간 내장이나 똥 같은 부분은 약간 말랑말랑하고, 그러니까 큰 차이는 아닌데 조금 뭉쳐 있는 느낌도 들고, 만져보면은 내가 어떤 부분을 써야 되는구나. 네. 그런 느낌이 오실 거예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가운데 볼록한 부분 그리고 이렇게 멸치 속에 지저분한 것들을 다 긁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딱 손으로 집었을 때 뭔가 잡혀 뭐 이러면 네. 그걸 좀 떼버리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네. 되겠네요. 네네. 그래요. 좀 자세히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주변에 지인분들 이게 똥이 맞는지 이게 내장이 맞는지 이 부분만 쓰면 되는지 네. 그렇게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해보셔도 네. 되고 뭐 요새 비마의 아지라고 있으니까. 네네. 그렇군요. 맞아요. 네, 그런 걸 통해서 또 이렇게 눈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도 그럼요. 좋고요. 네, 한 번만 그렇게 해놓으면, 네, 한 번만 내가 구분을 해놓으면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지. 이제 교육이 됐으니까 딱. 네, 네. 계속 혼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한 번만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좋은 팁이었어요. 자, 그래서 멸치까지 볶았습니다. 볶고 냉동실에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먹을 만큼 꺼내겠죠? 네, 먹을 만큼 꺼내는 게 보통 저는 물을 한 냄비에다가요. 한 냄비가 보통 2리터에서 3리터 정도. 네, 대충 그렇게 기준을 잡을게요. 네, 자세한 레시피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잡고 거기에 멸치를 크게 한 줌을 넣습니다. 크게 한 줌. 그러니까 네. 3리터 정도의 네. 물 양에는 멸치 한 줌이 들어간다 이거죠? 네, 한 줌에서 한 줌 반. 네, 큰 손으로. 손을 딱 펴가지고. 한 손. 네. 그렇게 넣고 사실은 멸치를 볶을 때 저는 다른 것도 같이 볶아요. 네네. 요즘 멸치만 들어가면 조금 심심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보리새우. 이렇게 마른 새우가 있어요. 그렇죠. 좀 잔새우죠, 잔새우. 더 달고. 네. 그래요. 그런 보리새우도 있고. 디포리라고 하는 게 요즘 또 많이 써요. 네. 디포리라는 건 뭐냐면 마른 이렇게 말린 밴댕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밴댕이라는 걸 말린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보리새우가 감칠맛을 내준다고 이렇게 좀 단정지어서 얘기한다면 디포리는 또 약간 달큰한 맛. 단맛을 낸다. 네, 저 알기로는 아마 이제 부산이나 이쪽 지역에서 많이 이용을 한다고 알고 있는지 잘은 모르겠고, 제가 쓸 때는 멸치, 보리새우, 쥐포리 여기까지 같이 씁니다. 네, 쥐포리요? 네, 쥐포리라고 해요. 디포리? 네, A, B, C, D. 디포리.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같이 이제 볶고요. 네. 볶아서 수분이랑 비린내를 날려주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 포인트는 네. 마른 팬에다 볶습니다. 마른 팬이죠? 기름을 기름 두르지 않고요. 네. 수분을 날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마른 냄비에다가 바로 볶는 거예요. 약불에서. 약불에다가. 네. 충분히 볶아준 다음에 거기다가 바로 물을 붓습니다. 아하. 네. 한 2, 3리터, 2리터에서 3리터. 네. 그 정도의 물을 부어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네. 한 3리터 정도면 한 30분 끓여주는 게 좋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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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끓여줘요. 그리고, 또 방법이라면, 저는 그 육수에 이렇게 멸치나 그런 건어물만 넣지 않고요. 이렇게 약간 남은 무. 네. 음식하시고 조금 남은 무의 조각. 뭐 이렇게 나박나박 썰어진 거라든지 네네네네. 네 그런 거랑 양파를 반을 갈라서 네 뭐 양파 쓰고 남은 게 있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같이 넣고 끓입니다. 그리고 대파도 한 대 정도 이렇게 같이 넣고 끓여요. 그러면 야채에서도 또 물이 우러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30분 정도 끓이고 나서 건더기만 다 이렇게 걸르고 네 그렇게 끓이면 이렇게 국물만 그 육수만 먹어봐도 맛있어요. 어허, 그래요. 네, 달짝지근하고 심심하지 않아요. 네. 네, 그리고 되게 우리가 이렇게 된장찌개 끓일 때 급하게 며칠 이렇게 내장도 제거하지 않고 맞아, 그냥 넣어버리잖아. 대충 5분 넣었다 꺼내고 된장을 풀 때와는 다른 그냥 멸치 향만 나는 것이 아니라 맛이 정말 달짝지근하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육수만 먹어도 괜찮아요. 거기다가 바로 생각이 들 거예요. 여기다가 국수만 끓여서 말아도 맛있겠다. 네. 그래요. 육수 하나만 제대로 내도 그런 이렇게 느낌이 듭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그 육수 우리 냉면집에 가면 육수를 이제 마시게 되잖아요. 뜨거운 육수. 거기엔 간이 되어 있잖아요. 네. 육수의 완성은 간을 해야 완성이 되는 건가요? 그냥 간을 안 하고 그냥 완성이 되는 건가요? 저의 육수는 여기까지가 완성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간을 하지 않고. 근데 먹어보면 정말 심심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렇군요. 왜냐면 무도 들어갔고 대파도 들어갔고 양파도 들어갔고 다시물도 섞죠. 가끔 더 진한 맛을 내기 위해서는 또 다시물을 이렇게 내서 같이 멸치육수랑 이렇게 같이 끓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또 멸치에서 그 바다내음이 나잖아요. 다시마랑. 네. 이것저것이 섞이면 정말 천연 조미료라고 하는 게 맞는 게, 심심하지 않아요. 그런 간을 찾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요즘 추세가 좀 저염식이 많이 유행을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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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에 이렇게 익숙해지고 자꾸 염분을 줄이다 보면, 네. 저는 오히려 더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다신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다시마를 우려낸 물을 다신물이라고 하는 거죠? 네, 다시마 육수가 다신물이고요. 다신물 내는 걸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요. 그것도 알려주세요. 네. 네, 다시마 그러니까 물도 이것도 2리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요. 다시마는 특별히 뭐 다듬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네, 재료죠. 없고 그냥 한 사방 한 2-30cm 정도 정사각형 이렇게 잘라서 쓰시면 다시마가 되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거든요. 잘라서 나온 게. 근데 만약에 이제 큰 걸 사셨다면 한 번 분량이 사방, 그러니까 정사각형으로 봤을 때 한 2-30cm 정도. 네, 그 정도 분량이 한 번 분량이고요. 네, 그거를 이제 한 장을 통째로 넣기도 솔직히 이렇게 냄비에 잘 안 들어가고요. 좀 저는 잘라서 쓰면 더 이렇게 잘 우러날 것 같아요. 네. 그래. 네, 좀 여기저기서 많이 이렇게 닿는 면적이 많아지니까, 네, 그거를 저는 조금 작게 잘라서 쓰는 편이고요. 작게 잘라서 나온 다시마도 있습니다. 네, 그걸 이용하시면 더 편하지만 비싸니까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정통으로 이렇게 다시물을 내는 방법은 사실은 서너 시간 찬물에 담가 놓는 거예요. 네. 그냥 다시마를 그렇게 잘라서 찬물에 담가 놓으면 다시물이 우러납니다. 네. 그래서 뭐 약불에 조금 한 소끔 이렇게 이렇게 끓여서 다시마를 건져가지고 끓으면 건져서 사용하는 건데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그냥 바로 그냥 약불에 한 20분 정도 찬물에 담가 놓지 않고 그냥 약불에 20분 정도 끓이다가 한 소끔 끓어오르면 그냥
다시마를 건져서 쓰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멸치 육수 낼 때 그 멸치를 볶고 이렇게 물을 붓잖아요. 그럴 때 이제 다시물을 만들어서 붓는 거죠. 네, 그러면 멸치 다시물이 되는 거죠. 네. 다시물로 이렇게 육수를 내는 것도 맛있지만, 네, 같이 넣어서 끓여버리면 더 맛이 좋다. 네, 더 좀 번거롭지만, 네, 저는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끓이는 게 또 맛있고, 그 다시물을 좀 쉽게 내는 방법이 있어요. 네네. 1-2시간이 정통이지만 5시간까지 잠가놓고 하거든요. 네, 저도 TV에서 보고 또 요리 선생님께도 들은 말씀인데 다시마를 그 동량의 물과 이렇게 같이 섞어서 전자레인지에 돌립니다. 한 3분에서 5분? 그러면 다시마를 한 4-5시간 담가놨을 때처럼 뽀얗게 우러나요. 네, 2-30분 끓이지 않아도 굉장히 신기하죠. 신기하네요. 네. 네, 그게 전자레인지에서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꽤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그 방법을.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궁금한 게 있지? 좋아요. 뽀얀 건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어떻게 맛을 좀 봐야 될 텐데 그럼 그죠? 맛이 제일 확실하죠. 네, 맛이 얼마나 맛이 우러났느냐. 어떤 느낌이 납니까? 이 다시물, 멸치 육수 이런 거. 또 다시마 향이 나고요. 조금 달큰한 맛도 나고 바다 내음이 나죠. 네. 그럼 멸치 육수는? 비슷해요, 사실은. 비슷비슷하다. 네, 처음에 저는 사실은 맛에 좀 둔한 편이에요. 네네. 그래서 뭘 줘도 다 맛있게 먹는 편이에요, 사실은. 저하고 비슷하군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마 개인차가 클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보시고 사실은 모든 시각장애인들의 요리 방법이 다 비슷하죠. 네. 먹어보는 게.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을 찾는 게. 그래서 저 이렇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이드라인만 잡아드릴 그렇죠. 편이고요. 네, 맞아요. 이거를 응용해서 자신의 개성을 찾아가는 게 저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그래요. 네. 자, 이 육수를 끓이는 시간 아까 20분 얘기하셨는데 우리 대부분 말이죠. 이 설렁탕 집이나 이런 곰탕집 보면 고기는 뼈는 오래 구워야 맛있지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 무조건 오래 끓이면 좋은 건가요, 이게? 쓴맛이 난다고도 해요. 많이 끓이면 쓴맛 나요. 멸치 육수는 좀 괜찮지만 다시마 같은 거는 끓어오른 다음에 계속 담가 놓으면 좀 잔맛이나 쓴맛이 많이 난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육수 낼 때도 이렇게 물이 한 소끔 끓어오른다고 하죠. 보글보글하면 다시마는 건집니다. 네. 그렇군요. 네. 건져내는군요. 네네. 그래야 더 개운하고 깔끔한 맛을. 보글보글 소리가 나면 건지는 게 좋다. 네네. 한번 팔팔 끓었다. 보글보글하고 한 1-2분 지났다 싶으시면 건지면 되고 한 가지 좀 편리한 도구를 알려드릴게요. 네네네.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다시마를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건질까? 맞죠. 네. 멸치도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건질까? 보통 채망을 이용하죠. 채망. 네. 좀 정석대로 하자면 채망 위에 채반. 채망 밑에 볼까지 있는 거를 해서 그래요. 채망 위에 면포를 깔고 그 위로 이렇게 물을 부어서 밑으로 빠진 깨끗한 물만 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건더기를 하는 게 보통인데 요즘은 또 육수 내기 편리한 냄비가 나왔어요. 그렇군요. 네. 그 전에도 멸치 다시 망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스텐으로 된 작은 망에다가 이렇게 멸치랑 뭐 그런 거를 넣어서 그걸 물에 그냥 풍덩 해가지고 끓인 다음에 그것만 건져내면 될 수 있는 그런 망이 나왔는데 저는 좀 작더라고요. 네, 제가 그거밖에 이렇게 못 발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하는 한 줌의 멸치와 한 줌의 보리새우와 한 줌의 디포리와 다시마가 들어가기에는 작았어요. 네, 그래서 좀 만족스럽지 않았는데 요즘엔 또 육수 냄비라 그래서 혹은 파스타 냄비라고도 하고요. 면이나 육수를 끓이고 나서 그것만 딱 건져낼 수 있게 냄비 안에 작은 냄비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냄비에 사방으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 빠져나가겠다 건더기들이.
네, 그 건더기를 작은 냄비 안에 넣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물은 그 작은 냄비를 들면 물은 밑에 물이 채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진짜 뭐 이렇게 만두를 찔 때 진짜 채반 역할을 해주는 그런. 네네네네. 그런 찐통처럼 생겼는데 그 찐판은 냄비 위에 살짝 걸쳐지잖아요. 네. 그래서 냄비에 물을 가득 받아도 냄비 그 위에 판이 잠길까 말까 한데 육수 냄비나 파스타 냄비의 그 안에 있는 냄비는 거의 바닥까지 갑니다. 바닥까지 갔다가 이제 빼면 이거를 건더기만 건질 수 있는 으로. 네네. 굉장히 저는 유용하더라고요.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요 냄비 이름이 정확하게 용어가 뭐라고요? 그거는 뭐 브랜드마다 다른데 어쨌든 파스타 냄비가 일반적이군요. 그러면.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좋은 정보군요. 네. 자, 근데 하나 더 궁금한 게 우리가 육수하면 고기 육자를 쓰지 않습니까? 물론 다시마는 해초류고 멸치는 이제 육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고기나 뼈로 내는 육수는 애용하지 않나요? 대부분 요리에서? 애용을 하죠.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네, 고기 예를 육수. 들어 소고기 육수도 있고요. 그래요. 네. 닭고기 육수도 있고요. 네네네. 네. 뭐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한식에서나 조금 고기를 좋아하신다거나 아니면은 해산물 육수보다 더 약간 좀 정성 들여 하고 싶다거나 깊은 맛을 내고 싶을 때 그걸 이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육수 내는 방법이 사실은 비슷비슷해요. 네, 뭐 소고기면은 소고기 뭐 등심이나 뭐 좀 많이 육수를 많이 낼 때는 양지머리 같은 거. 양지머리, 유명한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이용해서 물에 팔팔 끓이는 거죠. 팔팔. 네. 근데 이제 그런 육수를 낼 때는 좀 고기 육수는 저한테 따로 문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왜요? 네, 핏물을 빼야 되는 핏물 빼는 게 있군요. 네, 좀 깨끗하게 손질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연락을 주시면 따로 페이스북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얼마든지 저는 알려드릴 용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닭고기 육수도 이렇게 물 많은 양에 닭 한 마리를 통째로 넣고 끓이는 게 이렇게 닭고기 육수가 우러나요. 그래서 오래오래 끓이는데 그 뼈만 넣고 끓이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살에 있는 닭을 다 넣고 해서 살 부분은 따로 발라가지고 한참 끓이면 이렇게 잘 발라지잖아요. 그렇죠. 뭐 닭고기 살은 뭐 여기저기 뭐 너무 많이 쓰이니까 샐러드에도 들어가고 그렇죠. 뭐 반찬으로 이렇게 양념해서 닭가슴살 그냥 뭐 먹으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뼈만 이렇게 육수를 내고 쓰기도 하고 뼈만 이렇게 육수용으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아마 잘 안 찾으실 것 같아요. 그렇겠죠. 닭뼈가 얼마나 든다고. 네. 외국에서는 사실은 닭뼈를 부위별로 굉장히 활성화해서 닭 육수를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닭고기 습이 원래 또 기본적으로. 습도 있고 뭐 소스에도 들어가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닭을 부위별로 이렇게 뼈를 이렇게 파는 거는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일반적인 마트에서는 다리 파는 건 맞네. 뭐 살까지 있는 그냥 닭봉이라든지 그런 거는 날개라든지 그런 걸 봤는데 육수를 내기 위해서 부위별로 뼈를 파는 거는 잘 못 봤어요. 근데 외국에는 굉장히 그게 활성화 있다고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고기 육수는 조금 정성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문의해달라. 여기까지 정리하고. 자, 근데 육수 아까 대량으로 끓이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음식을 하고 남은 육수는 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주시죠. 저는 육수를 많이 내서 한 일주일치는 냉장 보관을 하고요. 한 2달치나 한 달치를 냉동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스탠드용 지퍼백이 있어요. 이렇게 지퍼백인데 그냥 이렇게 납작한 봉투처럼 생기지 않고 밑바닥에 세워질 수 있는 지퍼백이 있거든요. 그런 지퍼백이 나누어서 보관을 한다든지 가장 쉬운 방법은 생수 드시고 남은 그런 이렇게 500ml짜리 병 있죠? 깨끗한 병. 그런 병에 나눠서 이렇게 많이 끓인 물을 보관하고 또 하나 팁은요. 그 다시팩이나 뭐 육수팩이라고 해서 이렇게 티백처럼 생긴
이렇게 물에 푹 담가도 되는 천으로 되는 주머니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팔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회분의 육수 낼 수 있는 분량을 담아 놓습니다. 네. 네,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가 그것만 건져낼 수 있게. 네, 그런 걸 해서 또 1회분씩 소포장을 해서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동 보관을 하기도 하고요. 네. 네. 그렇군요. 보관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육수용 그런 용기도 팔기도 해요. 네. 네, 그래서 기호에 맞게. 네. 그래요. 성격에 맞게. 네, 육수를 내는데 이 현대인들이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이거 언제 네. 냈냐, 좀 간단한 방법 없느냐 이렇게 또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을 육수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다시팩? 이렇게 육수 팩을 이용하시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요. 그냥 대량으로 만들어서 좀 보관하는 게 좋겠군요. 네, 그런 제품을 팔기도 하는데 네. 사실은 육수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좀 살림에 신경을 쓰고 조금 이렇게 하루 날을 잡아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바쁘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통 그냥 먹는 게 그렇죠. 그냥 빠르죠. 그렇죠. 그렇지만 육수를 낸다는 것까지는 일단 정성을 쓰신 거니까 네. 조금만 더. 네. 그래, 조금만 정성을 쏟으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다 이거죠. 네. 네. 하루만. 네, 하루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2달치는 만들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육수를 만들어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요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는 무슨 요리를 해볼까요? 육수를 이제 해봤으니까 찌개가 어떨까 싶어요. 찌개요. 네. 아무래도 항상 상에서 빠지지 않는 게 찌개이기 때문에,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뭐 그런 걸로 다음 주에는 조금 이렇게 기본이지만 맛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육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요리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조금이라도 좀 친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고 싶은 요리가 있거나 요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www.facebook.com/kbrckTV 이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인 저 권순철에게 개인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에 참여해주신 청취자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생활건강정보 톡톡 시간입니다. 화제가 되는 생활정보 혹은 건강에 관한 정보들 중 필요한 정보를 간추려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궁금한 정보가 있거나 알고 싶은 상식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참여해 주십시오. 아까 알려드렸죠? www.facebook.com/kbr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인 저 권순철에게 개인 메시지 보내주세요.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은 독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 독감 환자 수가 외래 환자 1000명당 45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질병관리본부가 정한 독감 유행 기준, 독감 유행 기준보다 4배나 높은 것입니다. 독감 유행이 정말 심각한 모양이군요. 환절기를 맞아 일교차가 커진 데다가 이른 황사로 면역력이 떨어져서 쉽게 독감에 걸리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아동과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던 독감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독감의 유행이 4월 둘째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모두 조심해야겠네요. 자, 그렇다면 독감과 감기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증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감기는 열이 서서히 시작되는데 독감은 갑자기 고열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신 근육통이 동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과 함께 일주일 이상 심한 감기 증상이 있다면 독감일 가능성이 있으니 병원을 꼭 찾도록 하세요. 독감은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좋겠죠. 미리 예방 접종을 해도 좋지만 독감 백신은 접종 후 약 2주가 지나야 항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항체가 형성되기 전에는 조심해야 하고요. 그리고 적정한 백신의 바이러스의 종류와 실제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했다고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독감은 무엇보다 생활 속에서 예방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은데요. 첫 번째로 손을 자주 씻는 것이 중요하고요. 실내 온도를 20에서 22도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C 함유식품을 섭취하고 되도록이면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도록 합니다. 재채기할 때 손수건이나 옷깃, 휴지로 입을 가리고 재채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독감에 대한 상식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요. 건강한 3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인터넷 라디오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손을 잡아야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facebook.com/kbr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인 저 권순철에게 개인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들이 보고 싶은 다양한 영상문화 콘텐츠들을 해설해드리는 영상 해설 시간입니다. KTV 포피 채널에서는 매일 각각 다른 주제로 영상 해설을 해드리고 있지요. 화요일은 홍옥희 영상 해설사의 포토 에세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 모질게만 느껴졌던 긴 겨울의 끝. 바람이 실어온 봄의 전령사들이 쉼없이 새봄을 재촉합니다. 대지에 솟아오르는 새싹엔 봄의 초록 꿈이 녹아있고 퍼질 듯 부푼 꽃망울엔 춘심을 유혹하는 은은한 향이 스며 있습니다. 섬진강을 따라 펼쳐지는 봄의 향연. 그곳으로 황홀한 봄마중을 나서봅니다. 섬진강 품에 안고 황홀한 봄마중. 내레이션 정지영. 남도 500리를 굽이굽이 휘감는 섬진강이 넓은 바다로 몸을 의탁하는 지점. 매화가 빨갛게 피었습니다. 한반도의 봄은 빛과 볕의 고장인 전남 광양에서 태어납니다. 흙을 뚫고 푸른 잎이 올라옵니다. 야트막한 산에 둘러싸인 푸른 강. 가장 먼저 봄이 시작되는 곳. 남도의 산과 강을 넘나드는 온기는 부지런히 계절을 실어 나릅니다. 전남 광양시 옥록면 도선국사마을. 수줍게 인사를 건네는데요. 어느덧 성큼 다가온 봄. 마을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산으로 들러 봄마중을 나섭니다. 들에 나온 할아버지는 매화나무 번식을 위해 젖붙이기에 한창입니다. 인터뷰 탁순채. 내가 술을 먹으면 늙은 사람이 안 젊어져. 한 잔씩 다 좀 맛있고 이렇게.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고 꽃을 피우도록 무한한 생명력을 품에 안은 들녘에 농부는 소박한 꿈을 심습니다. 소쿠리를 들고 길을 걷는 아낙네. 봄바람에 살랑이는 건 시골 아낙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산비탈을 오르다 보면 이제 막 대지를 뚫고 올라오는 초록빛 봄나물들이 지천에서 유혹하기 때문이죠. 참으로 봄의 생명력은 놀랍습니다.
겨우내 꽁꽁 얼었던 땅 위로 원추리의 초록잎이 가장 먼저 봄을 마주합니다. 원추리 나무를 따서 소쿠리에 담습니다. 얘가 맨 먼저 나와요. 인터뷰 오정숙. 나물 중에 쑥도 나오긴 하는데 산에 있는 것 중에서는 일찍 나오는 애예요. 도시 생활을 접고 7년 전 귀농한 정숙 씨. 산골에서 맞는 봄은 더 특별합니다. 또 좋은 거 이렇게 계절 느끼면서 뭐 해서 먹고 하고 다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특권이 특권. 시골에 사는 특권. 시골 안악에게 봄은 풍요로움 그 자체입니다. 바위 사이에도 머위나물, 쑥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네요. 향기가 좋다. 반가운 마음에 이것저것 실어 담다 보니 어느새 바구니를 가득 채운 건 싱그러운 초록의 봄입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소금 간을 하며 나물을 무칩니다. 싱싱한 나물로 봄맛을 내는 데는 이런저런 양념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손끝에서 나오는 손맛, 그거 하나면 족하죠. 봄의 향기가 그냥 입안에 가득하네요. 진짜 맛있네. 청정 자연이 내어준 산나물과 거기에 어머니의 손맛이 더해진 밥상. 밥상 위에도 어느덧 봄이 찾아왔네요. 평상에 차려놓은 밥과 각종 나물, 김치 반찬들이 봄 햇살을 맞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나눠 먹습니다. 양지바른 마당에 차려진 소박한 밥상을 두고 사람들은 두런두런 행복을 나눕니다. 또 좀 넣어보시오. 나물들을 밥에 비벼 먹습니다. 맨날 드시는 풀애들 있는데 뭐. 봄을 싹 먹었네. 너희들 보내놨다면 어떤 거가 배 아파하고 나를 행복이란 게 참 별날 것도 없죠. 계절을 담은 밥상 하나로 다 함께 봄의 행복을 누립니다. 지금 내 곁을 스치는 작은 바람결에도 나는 당신을 봅니다. 봄바람인걸요. 지금 내 곁을 스치는 작은 바람결에도 나는 당신을 봅니다. 꽃이 핀걸요. 김용택의 시 지금 중에서.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망덕포구. 따뜻한 봄을 비추는 강줄기. 새아침을 맞이하는 섬진강은 어제보다 더 따뜻한 온기를 머금고 있는 듯합니다. 수많은 생명을 품고 흘러온 강물이 바다와 만나는 곳 망덕포구. 겨우내 쓸쓸했던 포구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곳에도 생기가 넘칩니다. 배가 항구를 떠납니다. 섬진강에 당도한 봄을 낚으러 가는 길. 어부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업 선장 이성면. 봄이 오면은 이제 이 촛불 작업을 작수는 근데 지금 작업은 제가 제법 됐어요. 섬진강에 완연한 봄을 알리는 것이 제첩이라면 봄의 시작은 바로 강굴 채취죠. 섬진강 어부들의 봄마중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강굴 채취를 위해서는 직접 강 속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씨앗도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 산수 호수만이 잠수부의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잠수복을 입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잠수부가 직접 채취한 강굴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벚굴이라고도 불리는 강굴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섬진강 하구에 자생하고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크기로 바다에서 나는 굴과는 체급부터가 다릅니다. 강굴이 올라오자 기다리던 마을 안악들의 손길도 분주해집니다. 강굴을 크기별로 분류해 선별하는 작업이 곧바로 배 위에서 진행되는데요. 오직 이곳 섬진강 하구에서만 맛볼 수 있는 봄의 진미. 그 유일무이한 맛을 찾는 이들에게 섬진강이 내주는 최고의 선물인 셈이죠. 물속에서 2시간 넘게 이어진 강굴 채취 작업. 하지만 섬진강의 봄을 직접 보고 온 까닭인지 잠수부는 크게 지친 기색도 없습니다. 절벽처럼 돼 있어요. 절벽처럼 돼 있다가 또 밑에 편편하게 뻘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러면 바위 같은데 이 벚굴들이 이렇게 쫙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손으로 뜯어서 채취를 하는 거예요. 물속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 만개한 벚꽃과 닮았다 해서 붙여진 다른 이름이 바로 벚굴. 겉은 거칠고 딱딱해 한겨울 튼살처럼 보이지만 우윳빛 뽀얀 속살엔 한가득 싱그러운 봄이 담겨 있습니다. 인터뷰 이기엽. 어느덧 섬진강 사람들의 표정에도 환한 미소가 피어납니다. 강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에겐 겨우내 짧은 휴식 뒤로 얼마나 기다렸던 봄 소식인지 모릅니다. 봄의 물줄기, 섬진강을 따라 다가오고 있는 너. 너를 만난 반가움에 550리 물결을 따라 저 멀리 떠나기 전 천천히 들여다보리라. 어느새 환하게 피어난 봄. 너의 찬란한 시작. You can take all the sun away. 전남 광양시 다음면 매화마을. 봄바람과 남도의 온화한 햇살을 품에 안은 마을. 해마다 이 즈음이 되면 사람들을 달뜨게 만드는 매화나무가 지천입니다. 군데군데 수줍게 얼굴을 내민 꽃망울엔 봄이 묻어나죠. 매화나무 사이로 펼쳐진 수천 개의 장독대. 이곳 광양의 매화를 세상에 알린 주인공. 홍상리 씨가 부지런히 봄을 맞습니다. 정성스레 장독대 하나하나를 닦습니다. 3,000여 개가 넘는 장독들을 신주단지처럼 쓸고 닦고. 뭐 맛있는 게 있는가 한번 봅시다. 독 하나를 열어봅니다. 그녀에겐 귀하디 귀한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들. 그네, 그랬어. 작년에 담근 매실이 빛깔 좋게 잘 익어갑니다. 인터뷰 홍상리. 때문에 이때 그저 담가놨던 그 숙성된 약간 그 매실을 이렇게 건져주고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이거 1년이 지나야 이걸 떠내니까 또 이제 1년 넘이 되면은 이거 또 건져내고 이런 봄의 작업이 참 많습니다. 돌무더기인 백운산 산비탈에 평생을 바쳐 수만 그루의 매화나무를 심었는데요. 홍상리 씨가 가장 아끼는 매화나무는 이렇게 가파른 비탈길에 숨어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 볕이 잘 들어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
정말 이쁘고 향 좋고. 흰 매화의 꽃향기를 맡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길가에 피갖고 저 이렇게 좀 산속에 이렇게 외롭게 피으면 내가 절로 찾아질 낀데 내가 하필이면 왜 이렇게 비탈에다 심어가지고 좀 어떤 데 생각하면 많이 내 정원을 만들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봐서는 좋은데 내 혼자 보기는 조금 이게 너무 좀 그렇다 이런 생각. 겨울을 딛고 가장 먼저 꽃을 피워낸 매화에게서 강인한 생명력과 인내심을 배웁니다. 한 초가집. 꽃송이가 동동 떠 있는 차를 따릅니다. 매실차에다가 매화꽃을 띄우니까 차를 따른 잔에 꽃송이 하나를 띄웁니다. 제일 먼저 피는 게 제일 봄 소식을 제일 먼저 지내주는 이쁜 꽃. 이쁘라고. 예, 잘 마시겠습니다. 그래, 한 잔 먹고 이뻐. 꽃차 한 모금에 봄을 느껴봅니다. 향기가 너무 좋아요. 입안에 퍼지면서 봄이 오는 소리 같은 뭐 차에도 나네.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봄이 확 와버린 것 같아요. 이 산천에 내 인생 다 바칠 때 이 제죽제죽이 눈물이더라 이죠. 그러니까는 이 매화꽃이 내 눈물을 지 엄마 눈물을 지는 밥이냥 받아 먹고 이렇게 컸다 이죠. 지하고 내가 같이 안 늙어요 지금. 근데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자 그래도 내가 젊었을 적에 내 몸과 영혼을 불태웠지만 지금은 생각하면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 또 있을까. 혹독한 세월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봄날, 그녀를 닮은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필 봄을 마중합니다. 마루에 앉아 멀리 보이는 산과 강을 구경합니다. 매화꽃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건너마을 젊은 총각 꽃다로거든 꽃만 말고 이 마음도 함께 따가져. 매화꽃차. 구불구불 흐르는 강. 봄 경치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활짝 핀 매화꽃. I left Corina way across the sea. 이상으로 포토에세이 대한민국 섬진강 품에 안고 황홀한 봄마중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영상해설사 홍옥희였습니다. Send her home to me. Corina, Corina. Corina, Corina. Corina, Corina. 네, 봄 이야기 들으니까 봄이 빨리 찾아온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영상 해설 들으니까. 포토에세이 함께 하셨고요. 자, 3월 3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여기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